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이렇게 자리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빈자리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오늘 고창에서 또 저급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선 이유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야, 전북 특별자치도라고 하니까 특별하다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참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좋은 것이 뭐냐? 뭐가 좋아지냐? 이게 1번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뭔가는 좋아져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특별자치도 하겠어요? 특별자치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행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쭉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가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아까 우리 이학수 시장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특별자치 시도가 4개가 있어요. 제주도는 17년 됐습니다. 그 다음 세종시, 여기 10년 됐어요. 그 다음에 이 2개는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이 야, 너는 특별자치 시도해 이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는 내가 별도로 특별자치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시도를 한 지가 14년이 됐어요. 14년 만에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재작년에 대선 때 이것을 대선 후보 공약으로 넣은 다음에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법을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됐는데 강원도는 14년 걸렸는데 우리는 5달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속전속결로 딱 되기는 했는데 이제 뭐가 좋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좋아질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목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라는 것이 전북 특별자치도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새로운 기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전북을 만들 것인가, 이거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으로 대통령이 1월 18일 날 내려와서 축하하기 위해서 전북 특별자치 도민들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참 좋겠죠? 대통령이 안 하니까 도지사가 자, 이번에 특별히 저급 시민과 고창 군민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의 기회가 생겼어요. 잘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전부 1인당 소득이 100만원, 1000만원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로 하냐 못하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어요. 이건 기회만 생겼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경험 보고 하는데 전북이 대도시가 없어가지고 낙후됐습니다. 전북이 낙후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냥 귀에 많이 들었어요. 낙후됐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낙후됐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로 하니까 33,00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평균이 4,200만 원이야. 그러면 평균이 4,200만 원인데 전라북도는 얼마냐? 얼마쯤 들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3,200만 원. 평균치 한참 밑에 1,000만 원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전북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 가서 운동을 하면 대개 12등, 13등, 14등 해요. 잘하는 애는 12등, 못하면 14등, 15등도 해요. 그동안 우리 밑에 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가 우리보다 인구가 10만 명 적어요. 제주도가 강원도가 그거보다 또 10만 명이 적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한참 떨어져서 75만 명.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17년 만에 그래도 인구가 20만 늘었어요. 그래 지금 75만. 그러면 우리 전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거부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데가 충북, 강원도, 제주도, 그래도 여기가 우리보다 낮으니까 좀 깔아주겠지, 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북도가 1인당 GRDP가 얼마냐? 우리가 3,200만 원, 충청북도가 4,800만 원입니다. 지금 20년 전에 역전됐어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충청남도는 얼마냐? 충청남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 놀랍습니다. 5,7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가. 여기 정읍은 전남하고 붙어있죠? 전라남도가 얼마냐? 전라남도가 5,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국에서 꼴등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옛날부터 전라북도가 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해오던 방식대로면 그러면 다른 시도는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다 보면 눈사람이 조그마할 때 한 바퀴 굴리는 거하고 크게 만들어서 굴리는 거하고 같이 한 바퀴가 지금 1년씩이 돌아가는데 전라북도가 한 바퀴 돌리는 거하고 충청남도가 돌리는 거하고 강원도가 돌리는 거하고 충청북도가 돌리는 거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갈수록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울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울산이 7,700만 원입니다. 울산 잘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자치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유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특별한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데에서 전북 특별자치도를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겠어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는 걸. 못하는 거 가지고 막 해봐야 다른 시도하고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에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지사 출마할 때 공약을 대기업 5개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도민들께서 야, 젊은 놈이 객기는 좋네, 팩이 좋은데 대기업 5개를 유치한다고? 저를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저를 표를 왕창 찍어가지고 제가 전국 최고 득표가 됐는데, 제가 좋은 날은 하루고 그 다음 날부터 고민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도민들이 이렇게 저를 찍어놨는데 대기업 5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서울에 가서 대기업 임원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자, 전라북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야, 전북하면 음식이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전북은 음식을 잘한다. 전북은 어디 가더라도, 전북을 어디 가더라도 음식은 다 맛있다. 그래서 음식이 경쟁력이 있다. 라는 얘기를 다 해요. 또 하나는 야, 전북은 농사를 오래 져가지고 니네들이 농사 짓는 거와 관련된 많은 인력도 있고 연구 인력도 있고 생산지도 있고 하니까 요새 바이오, 농업이 바이오하고 연결되고 식품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지금 미래 산업이야.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소득이 낮았고 힘들었는데 다른 동네는 공장을 져가지고 막 발전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청정지역으로 돼버렸어.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나이가 드시면 뭐를 생각해요? 건강을 생각하니까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채소, 아 이거 생각하니까 야, 깨끗한 데에서 좋은 음식 나오는 거, 그걸로 만든 음식 먹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강점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생명 바이오 식품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 우리 정읍에도 농악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에 곳곳에 농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도 많이 우승도 했어요. 그런데 전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전북은 그건 참 잘해 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요. 또 문화. 우리가 전통자산이 문화적 자산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서 이것이 사람들 몸속에 배어있는데 이것이 전북의 강점이에요. 어느 정도 강점이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판소리를 잘하면 뭘로 인정을 받습니까? 나중에 명창, 인간문화재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런데 경기도를 봤더니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인데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85명이에요. 1400만에 85명. 전북을 봤더니 180만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인구가 8분의 1인데 우리는 인간문화재가 105명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고 인구 대비로 하면 월등하게 1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공연도 하고 관광객 찾아오게 만들고 이거를 또 계승하는 사람도 만들어주고 산업으로 만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생명 바이오 식품,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이 두 가지를 가장 핵심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전라북도가 강점이 있다 라고 얘기하던 차에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게 됐으니까 특자위에도 이것에 관한 특례 규정들을 넣자 이거예요. 그러면 특자도를 만드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은요 5000년 동안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 찾아와도 우리나라 대통령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권한이 최고 많아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대통령보다도 훨씬 권한이 많아요. 미국은 주지사한테, 소위 말하면 도지사가 경찰도 갖고 있고 검사도 데리고 있고 판사도 데리고 있고 그 주 내에서는 검사, 판사, 경찰을 교육감까지 전부 도지사가 다 통치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자치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연방제가 이루어져가고 연방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중앙집권, 도지사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임명했어요. 불과 여러분 손으로 뽑은 지가 30년밖에 안 됩니다. 5000년 중에 3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권한을 전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농림부 장관, 국토부 장관, 무슨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시장 군수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를 특별자치도에 우리가 핵심으로 해갖고 키우려고 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크게 5가지 산업이에요. 한번 보세요. 맨 왼쪽부터 농생명산업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관광산업, 그 밑에는 고령친화산업, 오른쪽에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이렇게 5개의 핵심 산업을 우리가 키워보자. 어떻게 키우냐? 다른 동네에서 안 하는 거를, 권한을 우리 도가 가지고 와서 다른 동네 안 할 때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생명산업이다. 그러니까 정읍에 미생물이 많아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시장님. 근데 정읍이 지금 바이오, 소위 농생명 바이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 몸을 다 가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요. 그러면 내 장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 장에 가장 맞는 음식을 처방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맞춤형 식단을 짜는 거예요. 또 약도, 암이 걸리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암이 걸리면요, 암세포를 떼어내가지고 증식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약물을 투여해봐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가장 좋은 약을 그 사람한테 넣습니다. 맞춤형 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오가노이드라고 해갖고 사람의 장기를 떼가지고 이거를 증식을 시켜가지고 장기에 맞는 약을 분석하는 것이 지금 최고로 뜨는 첨단 의료산업인데, 이번 달에 우리가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이 회사, 대한민국 1등, 2등, 3등 회사가 전북에 오게 됐어요. 이 회사가 원광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정읍 이런 데다 자리 잡고, 정읍이 생명공학 분원, 안전성 평가연구소, 첨단 방사선 연구소 이런 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살려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만들어보자 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생명 산업단지다 라고, 농생명 소위 특구다 라고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특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허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면 과학기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도지사가 가지고 와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농지 전용하는 데 있잖아요. 농지, 전용 농지에다가 100만 평을 개발을 해요. 100만 평에다, 자, 여기는 농생명 산업지구다. 원래는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농사 짓다 보니까 100만 평이 다 농사 짓는데 필요가 없어. 50만 평만 농사 짓고 50만 평은 여기서 나온 거를 가공하는 가공 공장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자. 그러면 이거를 농지 전용을 해줘야 하는데, 농지 전용은 옛날에는 농림부 장관한테 가야 돼. 그러면 서류만 들어가 농림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농지 전용 허가를 안 해줍니다. 왜? 한쪽에서 하면 다른 데도 다 터져갖고 다른 데서 해달라고 난리가 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00만 평 안에서의 권한은 도지사가 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평, 처음에는 100만 평을 농사 지으려고 하다가 50만 평만 쓰고 50만 평은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바로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빠르게, 다른 동네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전북이 이런 제도를 가져가 가지고 빠르게 한번 해보자 이래요. 자, 문화관광산업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고창 말씀하셨는데, 고창이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문화관광단지로 특구로 지정을 하면 이 안에서 옛날에는 뭐 문화재청, 어디 문화부, 환경부 이런 데 다 관리감독 받아야 되는데, 조언을 딱 정하면 여기는 문화산업 특구다 정하면 그 특구 안에서만큼은 도지사가 권한을 다 행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졌어요.
군수님이 좀 이따 또 설명할 거예요. 고령 친화산업. 고차에 가면 석정 노인 빌리지가 있어요. 노인 양반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 병원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거를 노인 친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지금 갈수록 늘어난다는 건 뻔하죠. 더 늘어나니까 이 노인 관련한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을 키워보자.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집단으로 다 유치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쓰는 용품이나 의료기기나 치료실 이런 거를 만드는 공장들을 다 유치해가지고 여기를 노인 친화산업 클러스터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업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오려면 기업들은 돈이 돼야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오라고 안 오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업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거기 특구에 들어온 데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인들을 돌보려면 일이 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 갖고 안 되고 이제는 외국인들을 씁니다. 그럼 외국인들을 쓸 때 외국인들을 아무리 써도 지금은 외국인이 취직을 하면 5년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5년이 맥시멈이야. 최고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자 회사 사장님이 군수님한테 오셔가지고 군수님 이 양반은 외국인 일을 한데 너무나 일을 잘해가지고 그동안 지금 5년 다 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좀 더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시장 군수님이 건의하면 그 사람을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고 거기서 영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거주 특례를 또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구들을 14개의 특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미래 첨단 산업은 뭐냐? 미래 첨단 산업은 과거에 우리 전북이 다른 동네보다 앞서서 한 게 몇 개 있어요. 탄소, 수소 이런 거를 재생에너지 이런 걸 좀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다른 데가 따라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 최근에 2차 전지 새만금의 2차 전지 특구단지가 지정이 됐으니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또 방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키워보자 라는 것이 미래 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산악관광 특구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창에 선운산이 있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선운산에 걸어서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셨어. 나이가 70이 되시니까 힘이 붙여가지고 아이고 올라가고 그래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선운산은 눈이 왔을 때 너무 이뻐. 꼭대기 한번 가보면 정말 좋겠는데 힘이 없어서 못 가네. 그러니까 요새 이 어르신들이 아니 거기 선운산에 좀 케이블카 하나만 좀 놔갖고 좀 겨울에 좀 한번 볼 수 있게 좀 해주시오. 이런 요구가요 전국 각지에서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하나 보면 노인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관광객들이 많이 못 가겠어요? 근데 그동안 케이블카 올라가면 어디서 이거 환경영향 평가를 합니까? 권한 딱 쥐고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 딱 권한 가지고 안 돼. 그동안 허가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는데 40년 걸렸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케이블카 하나 놓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악관광특구다 라고 지정을 하면 똑같아요. 산악관광특구 안에서는 권한을 누가 갖는다고요? 눈치 있게요. 눈치 많으시네. 도지사가 갖는단 말이에요. 특구를 지정하면 특구 안에서의 권한은 도지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산악관광특구다 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지정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아니 지사님 이 동네는 여기는 꼭 산악관광특구로 좀 지정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개발 좀 하게. 그 동네 분들이 합의를 해서 가지고 오면 제가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 해요.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도지사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산악관광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또 일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 똑같이 특례 규정을 또 주고 거기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세금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특구를 만들 때마다 그 특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지금 당장 옵니까? 특례 규정을 이제 작년 12월 23일 날 법 통과돼가지고 올해 1월 18일 날 했는데 그럼 특구를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는 특구, 여기는 농생명 특구, 여기는 관광 특구, 여기는 무슨 특구, 이 특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특구 만드는 일을 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특구 만드는 거를 지정을 하면 내년부터 특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특구 안에 이제 기업들이 하나씩 돌아가지고 채워져 가지고 낫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는 정말 꿈이 하나 있어요. 무슨 꿈이냐? 아주 소박해요. 제발 우리 1년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1년에 몇 명이 전라북도를 떠나냐? 8,000명씩이 떠나요. 왜 떠나요? 일자리 찾아서 취직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전북 내에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월급 제대로 받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8,000명이 가면 청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무르면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이게 이어지는데 아니 청년들이 떠나버리니까 더더욱 우리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절반이라도 잡을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세워보자. 핵심은 1번은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제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한 이유도 다 그거예요. 대기업이라는 게 월급이 많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리나라는 평균을 내보니까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 중소기업이 지금 한 70 받아요. 대기업이 임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기업을 지난 1년 6개월간 그나마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5개 유치를 하고 지금 전라북도 전체 아까 고창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북에 뭘 투자한 일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3천억을 고창에 투자하겠다. 처음으로 발을 하나 디뎠어요. 이제 발을 하나 디뎠으니까 발목을 잡고 어디 못 따라게 하고 계속 여기다 더 투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시장 교수님들이 다 똘똘 뭉쳐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12조 원을 투자받았어요. 12조 원. 근데 12조 원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냐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을. 그랬더니 과거 10년 동안 우리가 1년에 1조 5천억씩 받아서 10년 동안 받은 총 금액이 15조예요. 10년 동안 15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12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받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전북이 잼버리 끝나고 예산 깎이고 여기 계신 분들 서울까지 국회의사당까지 올라가가지고 데모하고 그랬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성장통이다. 성장통이 뭐예요? 어렸을 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성장통이 안 온다. 보통 성장하는 것보다 갑자기 많이 성장하면 속도가 빨라져갖고 갑자기 성장하면 성장통이고 피부도 찢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돼요. 성장통을. 저는 작년에 우리가 알았던 것이 과거에 이렇게 투자유치도 받아본 일도 없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도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성장통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윤준병 의원님 떠나셨지만 머리 다 삭발하고 전북에 있는 의원님들 다 머리 삭발하고 국회의사당에서 끝까지 데모해가지고 3천억 예산 환원시켰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깎아놓고 3천억을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올린 일도 처음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4,500억 깎여놓고 3천억 복원했으니까 아이고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애쓰셨어요. 정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국회의원님들 정말 애쓰셨고 또 도의원님들이 삭발하고 도청에서 단식했어요. 3일씩 릴레이 단식 2인 1조가 돼가지고 한 달 반을 거의 2달을 단식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힘으로 그런 힘들이 다 엮고 마지막에는 또 전북 도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마라톤에서 뛰어갔어요. 도의원님들이. 그래갖고 11월 7일 날 국회의사당에서 행사하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이제 복원이 되고 그 전북 도민의 힘으로 저는 축적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니까 여기까지 되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성취를 하려면 더 세게 뭘 해야 되겠죠. 이게 다 경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이 흐지부지 돼갖고 특례는 받아왔는데 별 볼 일 없게 될지 이거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제주도가 17년 됐다고 했죠? 17년 동안 특례를 몇 개 받았냐? 4,714개를 받았어요. 거기는 법 조문이 481개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131개 조문에 333개. 제가 많이 받으면 좋을 줄 알고 4,714개의 제주도의 특례를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주도가 어떤 거는 제주도한테 진짜 도움이 될 줄 알고 특례를 막 받았는데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제주도한테 짐만 돼. 이런 특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전부 제거하고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엑기스 사실은 600개를 뽑았어요. 우리가 600개를 뽑아가지고 600개를 특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놓지를 않아.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6개월 동안 계속 회의하고 협상하고 해가지고 600개 중에 333개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받아온 것이 효과가 제대로 나서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 더 낫게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사업이 잘 되게끔 하는 촉매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냐 안 되냐 라는 건 또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특례를 맨 처음에 600개를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냐, 시장 군수님들한테 자 정읍시에서 꼭 필요한 특례가 뭔지를 발굴해서 주십시오. 고창군에 꼭 필요한 특례가 뭔지 발굴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14개 시군에서 발굴을 다 하고 우리 도에 있는 도청 공무원들이 또 발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채웠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또 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특례를 바꾸고 더 늘리고 또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하는 일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내가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특례는 꼭 필요한 것 같다. 이거 있으면 참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군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계신데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뽑았습니까? 심부름 시키려고 뽑은 거예요.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하고 별반 심부름 하는 일이에요. 잠시 4년뿐이에요. 일 못하면 또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군수님들한테 이런 것 좀 해주시고 시의원님, 군의원님들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특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한번 건의해봐라.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발굴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 특례를 개정하고 더 늘리는데
또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제주도가 17년 동안 법을 7번 바꿨어요. 7번 바꾸면서 그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해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없애고, 아 이건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다시 넣어가지고 해보고,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없으면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보다 내년 뭐 하면 좋을까? 또 했어.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 특례들을 늘려나가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전북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도민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 특별한 도민은 어떻게 해서 특별한 도민이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 특별자치 도민 됐으니까 저 따라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특별한 도민이다. 특별한 도민답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행동하자.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행동해야지 특별한 전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도지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잠깐이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잠깐 저 뽑아줘가지고 제가 얼마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4년 할 수도 있고 8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 봐야 잠깐입니다.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128년 썼어요. 근데 이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128년 동안 쓰는 이름을 버리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엄청난 모험을 하게 됐는데, 이 모험을 할 때 반드시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 문화관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우리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K-팝 국제학교 인가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K-컬처가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중에 K-팝이 유명한데, K-팝 가수들을 그동안 누가 길러냈냐? 예를 들면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BTS 이런 사람을 민간 기업에서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초, 중, 고등학교를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K-팝 가수들을 외국에서 50% 학생의 50% 이상을 외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키우자 라고 하는 것이 K-팝 국제학교인데, 이거를 우리 전북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에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해요. 저는 몇 가지의 특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4개의 지금 특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고창 저금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특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도지사는, 전라북도는요 별도 땅이 없습니다. 도지사는 별도 땅을 안 갖고 있어요. 우리 고창 군수님이나 정읍시장님은, 정읍시는 땅이 있어요. 고창군도 땅이 있어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땅 따로 있습니까? 14개 시장 군수님들이 하는 거를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고창군이 발전하고 정읍시가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전라북도는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읍과 고창이 잘 되도록 돕는 일을 할 뿐이지, 그리고 제가 뭔 일을 하려면 정읍하고 고창하고 같이 손잡고 하든가, 어디 14개 시군 중에 하나하고 손잡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읍과 고창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우리 여기를 발전시킬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도지사도 설득하고 중앙부처도 설득하고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뭐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 하고, 혹여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저급에서 한 분, 고창에서 한 분,
또 너무 질문의 수준이 높으시면 한 분씩 더 한번 해보시죠. 자, 혹시 지사님께 궁금사항 있으신 우리 국민분이나 시민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질문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 설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타 강사라 이 질문이 없구만요. 자, 저 누가 하나 손 드셨네요. 예. 저기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가운데. 저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에서 온 신동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지사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고창군에는 고창의 자랑 선운산이 있습니다. 그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하네요. 예. 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선운산이 산악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할 수 있냐 없느냐는 고창군과 선운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도지사한테 이거 빨리 합시다 하면 제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달라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면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은 가장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죠.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하긴 하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질문하신 저런 분처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거야. 산악관광특구 선운산 예를 들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거를 아까 이제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네. 저한테 건의해 주시면 제가 이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금에 또 누구 혹시 한 분 계시면 저금 쪽에 한 분. 예, 저쪽에. 고맙습니다. 저는 정읍신문 이준호 기자입니다.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할 게 없었는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강원도 이미 이제 오래전에 됐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법도 개정하고 새로운 특례 조항도 많이 발굴했는데 지금 유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강원도나 이런 데는 뭐 더 달라졌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선진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벤치마킹이라든 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 거기는 왜? 뭘 잘못해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정부 주도여서 그렇다고 하는 말로 일관 하시는 것 같아서 별로 질문할 게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는 보면은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기대치를 높이게 하는 지금 이 특별한 기회 만드신 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선 것이 이제 새만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특례를 계속 갖고 변화의 이런 기회들을 잡으면 결국 예산은 또 국가에서 다 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하는지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국가 공무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새만금도 하나는 어제 위기의 새만금이라는 토론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뭐 완전 기회였고 희망이었잖아요. 지금은 위기라고 하잖아요. 새만금 호의 오염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고 뭐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풀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저런 것도 했을 때 왜 제주도, 강원도 또 다른데 는 지금 더 두각을 못 나타낼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는 저희보다 6개월 앞서서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우리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강원도가 우리가 131개 조항으로 지금 특례를 받았잖아요. 강원도는 84개 조항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도지사가 또 저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아니 강원도는 84개밖에 못했는데 왜 전라북도는 131개 하는데 넌 뭐 됐냐 또 이 소리를 하니까 강원도지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발 앞으로 특례를 할 때는 우리 둘이 손잡고 좀 같이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간다고 되는데 강원도하고 전북은 차이가 뭐냐. 저는
강원도는 휴전선을 맞닿고 있어서 거기가 군사보호 지역으로 엄청나게 강원도에 군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땅에 쓸만한 땅은 전부 군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군사보호 지역으로 너무 많이 묶여 있으니까 개발이 안 돼. 공단도 못 만들어. 그래서 강원도는 군사보호 지역을 해제를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산악관광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뭐를 했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시도가 안 하는 거를 여기서 먼저 해보자. 소위 대한민국이 미래에 꼭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일, 이런 거를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자. 영어로 테스트 베드라고 그래요.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다른 동네 안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제가 3년만 해보자. 전라북도에서 먼저 다른 동네 안 하는 거를 먼저 3년 해보고 여기서 잘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 아니면 나 이 제도 반납하겠다. 3년만 기회를 다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정책의 실험실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스트베드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사업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왜 하도록 했겠어요?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걸로 되는데? 이게 요즘은 법을 하나 고치려면 전부 이해관계가 있어요. 법을 고치면 고친 거에 따라서 이익 보는 사람, 손해사는 사람. 손해나는 사람들이 법을 못 고치게 막 막고 가서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안 고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야. 대한민국이 먼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건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한테 5천만을 대상으로 정책 실험을 하지 말고 180만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냐. 사이즈도 여기서 먼저 해보고 여기서 성과를 낸 다음에 여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른 시도로 전파하자 라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제가 아무거나 다 가지고는 아니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될 만한 것,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만 해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첨단 정책의 테스트베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밤낮 없이 또 앞으로 노력하시